이제는 밴드 마케팅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어느새 기초 강의 밴드 마케팅 마치면 벌써 여러분들 50%를 수행하셨습니다. 많이 진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미 시작이 반이라 그랬죠. 시작하자마자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 마케팅. 밴드는 첫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소개해 드릴 때 소규모 커뮤니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인데 모바일로 옮겨왔다라고, 물론 그건 아니지만 자,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커뮤니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방적으로 푸시 메시지를 쏘는 것보다, 물론 푸시 메시지를 쏘는 기능도 있지만 서로 공감대를 통해서 관심사 기반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통도 원활하고, 카페와 같이 보통 자기가 원해서, 아무리 초대가 와도 자기가 직접 원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관심사가 모인 사람들끼리 어떤 이 룰에, 어떤 이 밴드와 같은 이 툴에 가입되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주체형 커뮤니티로의 변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와 같이 오픈형 SNS가 아니라 폐쇄형 SNS입니다. 폐쇄형 SNS예요. 자, 그러니까 확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관심사 가진 곳에 들어가서 실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관심사 안에만 모여져 있고, 이 밴드를 또 비공개로 만들어 가지고 검색 노출도 안 되고, 가입하고 싶어도 그 운영자의 승인을 받게끔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폐쇄형 SS 플랫폼이고, 이런 네이버 밴드는 최근에 주체형 커뮤니티로 업데이트를 마쳤는데, 이는 검색이 가능해 공개 밴드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밴드를 통해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동안의 밴드가 주로 개인 친목 개념의 소규모 커뮤니티였다면 이제는 이게 대규모로 전환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이거는 뭐 네이버의 어떤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현재 모바일은 해시태그라고 하는 관심사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 네이버도 커뮤니티 영역에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네이버의 의지예요. 자,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밴드 내 연령별, 지역별, 모임별, 관심사별이죠. 다양한 구성의 그룹들이 서비스를 받쳐주고 있어 타겟팅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적합한 마케팅 플랫폼. 즉, 내가 화장품을 판매한다. 그런데 중고차 관련 밴드에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뷰티라든지 여성이 패션에 관심 있는 그런 관심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층이 모이는 곳에 광고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타겟팅 비즈니스에 있어도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쓰시면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쓰시면 또 아이폰 앱스토어 가셔서, iOS 앱스토어 가셔서 밴드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바일에서는 가장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항상 마케팅은 제가 PC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PC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비즈밴드라는 게 생겼어요. 비즈밴드. 우리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아까 옐로우 아이디 잠깐 살펴볼 때 비즈 프로필이었다가 옐로우 아이디로 이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들을 위할 때 보통 비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즈니스로 줄여서 비즈밴드가 현재 베타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형 커뮤니티를 그냥 버리기 아까운, 즉 활용해야 되는 마케터,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 고객들에게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나의 상품과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밴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뭐 작은 사업체부터 대형 비즈니스까지 모두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밴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트래픽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미 네이버 카페를 넘겼습니다. 밑에 보면 안타깝게도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엄청 적죠. 엄청 적죠. 물론 카카오 그룹도 그 타겟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긴 한데, 전체적인 사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네이버가 현재는 갑입니다. 네이버 밴드가 현재 갑이에요. 사용자층이 많죠.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교환 맨 밑에 나와 있죠?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플랫폼 서비스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겁니다.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주변으로 또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밴드 마케팅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영역에 있어서 영역마다 차이는 있으니까요. 밴드의 체류 시간이 많다해가지고 나 그럼 무조건 밴드 할래, 이게 아니에요. 그 체류 시간도 네이버 카페와 카페 대비해서 체류 시간이 많은 겁니다. 전체 대비 체류 시간이 아니고 비슷한 커뮤니티 영역인 카페 대비해서 많은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저게 나쁘다 해서 저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PC 버전 네이버의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 치면 클릭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 페이스북 아이디 이미 여러분들 있으시죠? 계정 만드셨으니까 페이스북으로 가입 누르면 바로 또 회원 가입이 돼요. 이렇게 바로 딱 입력이 돼 있어서 전체 동의 누르면 가입하기, 그러면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번호 인증번호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제가 가입한 밴드의 프로필가 나오는데 아까 인스타그램하고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내가 맞는지 내가 아닌지 묻는 게 나오고요. 내가 만든 계정이니까 당연히 내가 맞다고 누르게 되면 저한테 온 혹은 여러분들한테 올 밴드 초대장들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밴드가 여기 이제 등록이 됩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어떤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 그 밴드에서 올라온 새 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댓글도 남길 수가 있고 문의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밴드 찾기. 자, 밴드 찾기를 왜 할까요? 바로 답변이 나오셨나요? 자, 밴드에 와서 밴드 찾기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까 네이버 블로그 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쳐서 그 블로그에서 어떤 글이 있는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였고 카카오스토리도 마찬가지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내 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명품을 한번 팔아볼까요? 명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밴드가 1841개가 나오네요. 1841개가 나오고 이뻐라 수입명품, 고아라 수입명품 최저가, 명품 여성 의류 최저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업계 동향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드리는 얘기입니다.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드리는 거예요. 관련 업계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콘텐츠로 고객에게 다가가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밴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뻐라 수입용품, 의류 최저가, 헬로키티라는 분이 올렸네요. 이거 계속 보다 보면 헬로키티가 올린 게시물도 있고 다른 업로더가 올린 게시물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뒤에 또 교환 나오니까요. 이거 볼게요. 수입명품을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한 밴드. 댓글을 쓰려고 하니까 댓글이 안 써져요. 왜냐하면 밴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글도 안 써집니다. 그래서 댓글 쓰려고 밴드 가입했는데 밴드 가입하면 글 쓸 수 있었나 싶었지만 지정된 사용자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건강식품 관련해가지고 댓글이나 이런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자기 거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도배가 되다시피 올라와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아무나 글을 쓸 수 없고 검증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밴드 마케팅 하시다 보면 특히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런 계절에는 물론 온라인 마케팅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여름에 온라인 영상으로 보시니까 여름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날씨가 쌀쌀해질 때 제일 기승 부리는 밴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대게 하시는 분인데요. 대게. 아주 되게 많이 하세요. 밴드를 댓글마다 대게예요. 댓글마다 대게입니다. 여러분 밴드 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아주 질릴 때가 있습니다. 밴드 만들기 실습. 앞서 보신 나에 있는 밴드에서 밑에 더 내려보면 플러스 돼 있어요. 클릭. 밴드명 넣고요. 사진 선택 똑같습니다. SS 지금까지 나오는 SS가 사진 프로필 업로드, 커버 업로드 똑같죠? 똑같습니다. 사진 선택 완료. 자, 사진은 제가 명품이라서 일부러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밴드 제목은 명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이렇게 한번 지어봤네요. 명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이 밴드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지으실 수 있고, 사진도 여러분들이 편하고 좋은 거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는 일치성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품 가방에 걸맞는 루이비통 로고 적힌 종이를 업로드 해봤고요. 밴드 타입과 가입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밀 그룹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마케팅을 하기 위함이면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즉 불특정 다수한테 조건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겠죠. 비공개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약이 많고요. 당연히 공개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폐쇄형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싶다고 바로 가입되는 게 아니라 운영자가 확인을 해서 등업을 해줘야 됩니다. 등업은 이제 카페에서 말하는 댓글 달고 게시물 남겨서 등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자가 허락해줘야 여기에 등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입이 되는 거죠, 밴드에. 이렇게 딱 만들어 봤어요. 프로필로 만들어 봤고, 멤버 초대 보내기. 자, 말 그대로 멤버한테 초대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낼 수가 있고, 초대 주소도 나와 있죠. 그리고 초대 링크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등 제가 원하는 곳 어디든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SNS에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SNS에 홍보할 수 있다는 거고, 밴드를 통째로 실어서 홍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밴드하고 카페는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카페 회원들이 어느 정도 충성 고객들이 있다면 이거 만든 사실을 알려서 초창기에 노출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유입되는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PC로 카페를 보는 빈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밴드에서 많은 부분 사람들이 검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공유도 가능합니다. 모든 SNS는 공유가 가능하죠. 카페로도 가능한데 이 카페가 네이버 카페냐 다음 카페냐 둘 다 가능합니다. 한번 클릭해 봤어요. 카테고리 고르고 제목을 넣습니다.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밴드에 초대합니다. 해놓고 아래 밴드에 가입하시면서 실제 매장에서 명품을 구경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00% 정품을 시중가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15%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밴드 가입하시고 이제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명품 하나쯤 맘 편하게 구입하세요 해놓고 링크를 걸어놨네요. 딱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바로 밴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글을 게시글 업로드를 마치게 되면 제가 올린 글 그대로 나오고요. 이건 제가 색감을 넣어봤는데 카페 밴드 초대글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교환을 넣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봤습니다. 밴드를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QR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된 QR코드를 제가 찍어봤어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바코드를 모바일로 촬영한 모습이 나오고, 배경 이미지는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거. 나와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매장이나 상품에 어울리는 거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초창기에는 아닌데 이미 어느 정도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다면 상품을 팔기 위한 밴드라는 것보다 어떤 정보를, 나는 너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다라고 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회원수가 없을 때는 피드백을 받는 그 모수가 적기 때문에 신중히 컨셉을 설정 후 활동하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게 아까 이 장면에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란 말이죠. 이 PC에 있는 거를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을 하게 되면 요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초대장을 딱 누르면 바로 지금 초대하기가 뜨는 거예요. 지금 초대하기 누르면 명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밴드를 시작합니다. 아래 주소로 복사해 친구들에게 전달하세요. 초대 주소. 클릭하면 밴드로 넘어오는 거죠. 자, 지인들에게 먼저 초청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친구를 모아서 페이지 좋아요 추천을 눌러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네이버 밴드의 경우에도 지인들에게 가입을 부탁해서 기초 회원수를 확보하는 것도 처음에는 의미 있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건데, 실제 밴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댓글이나 초대 링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게시글들이. 이런 거는 장점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장점이 많은데, 오로지 단점이 많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굉장히 허접한 밴드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허접한 밴드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초대 링크를 걸고 여기저기 댓글에다가 내가 크게 상관없는 밴드에 가서 댓글마다 그런 글을 남긴다면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브랜드 인지도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보면 http 밴드 naver.com/n/ovo g568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클릭을 몇 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축 주소를 만들게 되고, 단축 주소는 다음 교환에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주소는 저는 미투두를 쓰는데요. 명품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블로그 영역에서 긴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무거나 검색을 해서 이걸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줄일 때는 일단 그 URL이 있어야겠죠. 줄이고자 하는 긴 주소의 URL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서 지금 가져왔는데, 이거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URL을 복사를 해야겠죠. 이걸 가져서, 자, 아까 미투두 그리고 미투두를 제가 켜놓은 게 있는데 말이죠. 자, 네이버 검색창에 미투두를 입력하시면 미투두 단축 URL이라고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복사한 URL 있죠? 그것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면 URL 단축 키를 딱 눌러주세요. 자, 220544080925가 미투두 /fchm4pmg로 나온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URL 복사. 그러면 복사가 된 거예요. 복사가 된 거고, 이 복사된 거를 가지고 초대 주소로 활용을 하게 되면, 복사가 안 돼 있으면, 복사가 아니라 단축이 안 돼 있으면 이 링크를 몇 명이나 클릭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링크를 단축을 해놓고 초대를 보내게 되면 내가 100명한테 초대를 보냈는데 몇 명이 클릭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보냈는데 18명이 확인했을 수도 있고요. 80명이 확인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1000명한테 보냈는데 669명이 클릭을 했을 수가 있고요. 32명이 클릭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러면 내가 총 몇 개의 초대를 보내고 100개의 초대를 보내고 한 45% 정도의 클릭을 받았다. 이런 데이터 추정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 주소가 나와가지고 이대로 지금 바로 초대를 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준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한번 이런 걸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주소를 복사해다가 이 주소를 딱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복사 클릭해서 다시 한번 전달할 때 단축 주소를 보내게 되면 클릭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기본적인 밴드 마케팅에 대한 비기너를 맞춰봤는데요. 똑같습니다. 거의 모든 마케팅 툴에서 계속 제가 모든 과정마다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전달되는 내용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업종에서. 그리고 내 업종을 기본적으로 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꼭 나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글이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 글이라도 내가 관심 가는 분야를 본다든지, 혹은 내 고객군이 내 물건 말고 또 다른 업종의 물건을 관심 가질 것 같은 그 업종을 찾아서 본다든지, 어쨌든 무조건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해시태그는 어떻게 넣는지, 초대는 댓글에도 달려 있는지, 혹은 초대 주소가 초대장,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초대장으로만 보내주는 건지, 카톡으로도 보내주는지, 카스로도 보내주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분들도 쓸만하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써 밴드 마케팅 마치고요. 다음 강의 찾아뵙겠습니다.